보겠습니다. 사이즈 이렇게 진짜 엄청나게 크게는 안 나옵니다. 잘. 자, 보면은,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고서는 일단 여러분 5점은 기본적이에요. 배점이. 많게는 7점으로 나옵니다. 자, 보죠. 자,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2024년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서류와 과세표준 명세의 작성은 생략하니까 뭐 부속서류는 쌩까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태까지 입력했던 거 그냥 입력하지 마. 자, 불러오는 데이터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할 거니까 정말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입력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날짜도 세팅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로 갑니다. 자,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맞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래 왼쪽에 입력하는 거다라고 정기신고가 왼쪽이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오른쪽에 이런 번호 있는 거 있죠. 예외 7번, 12번, 13번 이렇게 오른쪽에 명세서가 뜨는 애들은 반드시 오른쪽에 입력해야 왼쪽에 자동 반영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1번 좀 매출 자료 좀 볼게요. 첫 번째 점. 자, 많이 중요합니다. 자, 보니까 첫 번째 점 볼게요. 첫 번째. 2,200건 없어요. 근데 회사는 다른 거 있었는데. 그러네. 네. 잠깐만요. 아, 요걸로 하셨죠? 아이고. 4월 1일부터 6월 며칠째.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점처럼 내는 게 제일 짜증나는 문제 뭐냐면, 자,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이래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가로 안에 영세율 매출 포함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가 10%짜리도 있고 0%짜리도 있다라고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자, 공급가액이 4억 원인데 세액은 3,500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해석할 수 있으셔야죠. 그럼 10% 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1기 확정신고 기간 동안 공급가액이 얼마인 거예요? 10% 세금 계산서는. 그렇죠? 3억 5천이죠. 5천, 3억 5천. 이해되시겠어요? 3억 5천이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그렇죠? 5천만 원이다 라고 준 거예요. 이해돼요? 요따구로 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거 조심하시고. 됐어요? 네. 자, 그럼 일단 입력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10% 과세가 되는 세금 계산서는 훑어보시면 번호 중에 몇 번 입력해요? 매출이니까. 그렇죠? 1번에 잡아야죠. 1번에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1번에다가 3억 5천.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분은 몇 번에 있어요? 매출 쪽에서. 그쵸? 5번에 있죠? 5번? 5번에 5천만 원 이렇게 잡으실 줄 아냐라는 거예요. 이건 추론을 해야죠, 여러분들. 5천만 원 이렇게. 아니면 5번은 이렇게 낼 수도 있으면 시험에서 어떻게 낼 수도 있냐면 얘를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내곡신용장, 구매확인서, 발급분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배우셨지만 내곡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발급하면 내가 영세율 세금계에서 발행해야 되죠. 국내 사업자와의 거래지만 수출로 이어지는 건 N이니까 그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자, 근데 가로 안에 별표예요. 별표. 가로 안에 별표. 이중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별표입니다.
밑줄 좀요, 이제 쭉. 자, 이 중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액 공급가액 5천만 원, 세액은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근데 조심하실 게 일단 우리 절대 자의적 해석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뭐냐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라고 돼 있지 전자라고 안 돼 있으니까 종이든 전자든 다 우리가 세금 계산서 쪽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왜 줬을까요? 그렇죠? 가산세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시험은 법인이에요, 무조건. 법인. 그렇죠? 그럼 법인은 반드시 뭘 발급해야 돼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종이 발급했잖아요. 맞죠? 발급했으니까 가산세를 때리세요라고 간접적으로 준 거예요. 이거 시험에 최근 들어 제일 많이 나오는 가산세가.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가산세를 입력할 때는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전자를 발급 안 했죠. 안 했으니까 미발급이에요. 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래 미발급이면 2%. 그렇죠? 2%지만 그때 한번 했었죠. 아예 미발급하면 2%지만 그래도 아예 안 한 놈보다는 넌 종이라도 발급했으니 네, 50% 깎아줄게. 1%만 내. 그렇죠? 그래서 미발급이지만 여러분들이 1%를 적용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1%면 1%? 그럼 어디에 1%예요? 5천만 원에 500만 원에. 그렇죠? 5천만 원입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금액 기준이냐면 최종적으로 신고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최종적인 세액에다 가산세를 때려야 되는데 얘는 단기 중에 하는 거잖아요. 신고할 때 종이를 발급해요?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최종적으로 신고 납부할 세액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세액 기준이 아니라 공급가액 기준으로 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세액이 안 나오잖아요. 신고 납부할 거. 자, 그래서 5천만 원에 1%인 50만 원이 가산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가산세는 어디서 입력하시냐? 여기입니다. 그 맨 아래 보시면 26번에 가산세께라고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맨 아래쪽. 여기 카 보이세요? 카? 금액이 클릭이 안 돼서 그래요. 카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이제 가산세 명세로 바뀔 거예요. 바뀌죠? 여기. 예. 그럼 여러분들이 세금 계산서 이쪽입니다요. 가끔씩 여기다 넣으시는 여기 아니에요. 이거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에서 전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고. 요거. 그럼 여기에서 미발급 이쪽이죠, 미발급.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 지연 발급하고 지연 수치도 가산세 대상이구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에 친절하게 준단 말이에요. 가끔씩 지연 발급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감상하고 계시면 안 돼요. 가산세 때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연 수치도. 그럼 일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니까 여기에 공급가액 5천만 원. 그럼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2%를 곱해요. 그죠? 100만 원이 5천만 원 2%면 100만 원이거든요. 그죠? 다만 어떻게? 요거 1% 적용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1% 적용하셔야 되니까 여기에 다시 여러분 1% 하면 얘를 50만 원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산세가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이 5천만 원이다 이 뜻이에요. 가산세 쪽이니까.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5천이고 네가 네가 낼 가산세액 세액은 1%인 50만 원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요게 제가 지금 입력한 게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고 종이 발급했을 때 FM대로 하는 공식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원래. 다만 요것도 복수 답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여기에다 이렇게 넣는 것도 인정해줘요. 이렇게 넣는 것도 인정. 요게 원칙. 다만 위는 예외입니다. 예외. 왜 예외를 인정하냐면 1%라도 외웠으니 잘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에 것도 인정합니다. 이제 요게 원칙, 요게 예외로 인정, 복수 답안.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다만, 혹시라도 안 불안하시려면 요게 최고긴 해요. 맞죠? 요거는 혹시라도 도라이는 아니지만, 막 되게 원칙을 좋아하시는 출제위원분이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다시 지우고 갈게요. 자, 됐고. 자, 이제 두 번째 점 볼게요. 자, 두 번째 점. 따라오세요, 다시. 두 번째 점. 자, 보면은, 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이 공급가액이 500만원, 세액이 50만원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따지면 매출 쪽에 카과하고 현과잖아요. 그죠? 어디다 입력해요? 신고서. 훑어보시면. 그쵸, 3번입니다, 3번. 여기 왼쪽에. 여기 있죠? 여기 매출 쪽이니까 빨간색 라인입니다요. 여기에 10% 과세죠? 세액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카드, 현금용 이쪽에 있죠. 다만, 일단 입력해 보시고. 다만, 이제 주의하실 거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500 입력하시고. 다만, 주의하실 게 시험에 어떻게 출제할 때가 있냐면, 이렇게 출제할 때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어떻게 출제할 때가 있냐면, 들어보실게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요 500만원 있잖아요. 요 500만원이 당초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 예를 들어서 200만원 포함이래요. 이렇게 출제한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요 신용카드 매출액 안에 있잖아요. 세금 계산서 발급분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줬었는데 상대방이 카드 결제해서 카드 결제한 매출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맞죠? 그럼 우리가 둘 다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돼요. 여긴 납부 쪽이니까. 맞죠? 이중과세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우선이에요?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니까 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있죠? 방금 사례에서는 200만 원 빼셔야 돼요. 알죠? 그러니까 요 숫자예요. 위에 있는 숫자 있잖아요. 위에 있는 여기 숫자, 요 숫자, 요 위에,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입력했던 거에 신용카드로 긁은 매출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해석한 문장이. 그죠? 그럼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니까 신용카드 쪽에서 당초 세금 계산서 발급분 공급가격 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선말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그것도 조심하시고. 여기 납부하는 곳이니까 매출을 두 번 입력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점 별표. 세 번째 점도 여러분들 시험에 최근 2년 동안 있죠? 2년 동안 제가 본 것만 2번. 어렵고, 아니고. 세 번째 점. 자, 볼게요. 자, 당사의 직원의 밑줄. 자, 김민국. 자, 임원이 아니래요. 임원이 아닌데, 자, 경주사와 관련돼서 연간 70만원 시가 상당의 당사가 제조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어디에 비추시냐면 경조사에 비추, 경조사.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 이거 뭘까요? 갑자기 매출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뭘까요? 간주공급 쪽이에요. 간주공급 쪽. 개인적 공급이죠. 개인적 공급. 예,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우리가 개인적인 목적 있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렇죠. 그거 우리가 간주공급. 그렇죠. 다만 예외가 있었어요. 그렇죠. 직장 뭐 체육비, 뭐 직장 연회비, 그렇죠. 아니면 작업복, 작업모, 작업파. 얘는 금액 요건 없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그 경조사 직원, 맞죠? 직원의 우리 경조사와 관련해서 맞죠? 간주공을 안 보는 거, 안 본다라는 거 입력하지 말란 얘기예요. 과세하지 않겠다. 얼마 이야? 그죠? 10만 원이야. 맞죠? 그럼 10만 원 초과분만 때린다라고 했죠. 그럼 이거 얼마 때린다라는 거예요? 60만 원, 60만 원. 맞죠? 그죠? 이거 해석할 줄 아니에요. 그죠? 최근에는 10만 원을 냈고요. 10만 원이 입력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60만 원만 잡아야 됩니다, 얘는.
근데 우리가 간주 공급은 일단은 여러분들 중요한 게 10%로 과세하죠. 그렇죠? 과세하는데 이거 증명 서류 발급한대요, 못한대요? 못한다라고 했죠. 왜냐면 네, 증명 서류를 준다라는 건 부가세 달라는 얘기고, 그죠? 그럼 직원이 사장님 때린다. 죄송해요. 그래서 야, 간주 공급이니까 60만 원에 10%인 6만 원 좀 돼. 라고 사장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저 직원이 반발 일으킬 수 있어서 파업합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증빙을 발행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간주 원칙이, 물론 판매 목적 타사업장만 좀 하지만, 그러면 증빙 없는 10% 과세 매출이니까 건별이다라고 했죠? 그럼 건별은 몇 번 입력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신고서. 그렇죠? 4번. 그죠? 4번. 그래서 우리가 4번 쪽, 매출 쪽은 기타라는 게 세금 계산서가 없다, 증빙이 없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증빙이 없거나 적격 증명 서류가 아니거나 이 뜻이었어요. 무증빙 아니면 적격 증빙 없음. 영수증 같은 거 있죠? 간이 영수증 같은 거. 그래서 건별이 4번이다라고 외워달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럼 여기에다가 60만 원만 잡으셔야 됩니다. 70만 원 넣으시면 큰일 나. 아마 이 범위에서 낼 거예요. 제일 쓰레기 같은 문제 만들었거든요. 쓰레기 같은 문제다는 거, 짜증나는 문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연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고서는 좀 이따가 2문제 맡겨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점 볼게요. 맞죠? 네 번째 점. 자, 네 번째 점에 우리가 1기 확정 신고 기간 동안 해외에 직수출한 게 9천만 원이래요. 그럼 직수출이면 영세율이죠? 어디다 나와요? 저 6번이죠. 왜? 우리가 저 외국으로 수출하면 외국 사업자가 한국말 몰라요. 그러니까 증빙 서류 발급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무증빙인데 영세율로 과세가 되긴 하니까. 맞죠? 그래서 6번에 잡는 겁니다요. 외우시고 꼭. 우리 시험에 가장 6번으로 많이 내는 게 외국으로 직수출이에요. 그죠?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자, 됐고, 그 다음에 5번째 점 별표. 자, 볼게요. 자, 보니까. 자, 회수기일이 2년 6개월 지난 외상매출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님 1,1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자, 일단 어디까지냐면 거래가 아님까지 밑줄입니다. 회수기일이 2년 6개월 지난 외상매출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님. 이게 뭐냐면 이게 가장 대손세공제에서 어려운 애예요. 뭐냐면 우리가 대손세공제 사유가 있었죠. 뭐 소멸시 완성, 뭐 부도일로부터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요거 최근에 요걸 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냥 중소기업의 외상매출 본인이 외상업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건도 없어 채무자가. 근데 그냥 2년 이상 경과하면, 그렇죠? 2년 이상 경과하고 특수관계자가 상대방이 아닌 내가 외상으로 팔았던 게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그것도 대손세공제 인정해주겠다라는 거 있었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얘는 대손세공제를 입력해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대손세공제물, 세액은 딱 봐도 얼마야, 세액은? 100만원, 100만원. 맞죠? 물론 110분의 10 외우셔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딱 봐도 세액은 100만원이 딱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신고서는 납부할세 구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대손세 공제가 발생하면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해요, 더해요? 차감해야지, 빼는 거잖아요, 빼기. 그럼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니까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잡아야 되는. 그죠? 납부하는 서식이니까 납부를 더하면 플러스고 납부를 줄이면 마이너스로. 아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만 원 이렇게. 그래야 납부세액이 100만 원 주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에다 입력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8번입니다. 우리 매출자의 대손세액은 공제가 되든 회수를 하든
토해내든 다 8번에 잡아요. 근데 보시면 8번에 금액란은 입력을 못합니다. 막아놨어요. 여기 세액란만 가능합니다. 예.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00 잡으셔야 되는 거죠. 예. 마이너스 100만 원만큼 대손색 공제가 되니 이렇게. 얘가 만약에 회수했다라고 하면 그냥 이때 토해내야 되니까 플러스 100만 원 잡으시는 거고, 그렇죠? 그것도 같이 대비. 자, 이제 위에 있는 두 개도 별표예요. 위에 있는 두 개, 맨 아래에 있는 매출 쪽에 두 개 별표입니다. 2024년 뭐 3월, 2월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요거 두 개. 이것도 별표예요. 어려운 거 다 집어넣었어, 그냥. 자, 볼게요. 첫 번째 거기 2024년 3월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보니까, 자, 2024년 3월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급분 55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됐답니다. 그럼 공급가액은 500이죠. 딱 봐도 여러분들. 예, 포함이 밑줄입니다. 어디 밑줄이냐면,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급분 매출까지 미치고,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급분 매출. 그러니까 얘는 3월달이니까 원래는 1기 예정신고 때 내가 이제 신용카드 매출을 한 거잖아요. 했죠? 근데, 자, 이제 첫 번째 줄 끝에 밑줄. 2024년 1기 예정신고 때 단순 누락을 했대요. 그러니까 신고를 못한 거예요. 맞죠? 카드는 발행해줬는데 우리가 증빙을 줬다와 받았다와 신고를 했다 안 했다는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증빙은 잘 줬어. 근데 예정신고를 안 한 거예요. 깜빡. 그죠? 그래서 해석 밑줄. 이를 확정신고 시 반영하기로 한다 밑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걸 확정신고서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얘는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맞아. 7번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하게 예정신고 때 못한 걸 확정신고 때 하는 건 예정신고 누락분 여기다 하시는 거, 여기다가. 자, 근데 7번은 바로 입력이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오른쪽에 7번에 대한 명세서가 있거든요. 여기다 반영해줘, 여기다. 오케이? 여기다 해줘야지.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정신고 때 어떤 걸 누락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금 계산서는 아니죠? 카드니까. 그러면 10%로 과세가 되는 우리가 카드 매출 공급가액은 500이죠? 500만 원을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잖아요? 그럼 30 몇 번에? 4번이 그렇죠. 34번에 들어가야 되겠지. 자, 34번에. 금액은 꼭 부가가치세 여러분 시험에 가끔씩 장난쳐요. 공급 대가라고. 했죠? 그럼 금액은 부가세 제외된 거죠? 여기다 500. 세액은 50 이렇게. 이거 조심하시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마지막 점 볼게요. 매출 자료의 마지막 점. 자, 2024년 2월 발생한 직수출, 직수출에 비추시고. 계속 보겠습니다. 자, 직수출 5천만 원이 밑줄 2024년 1기 예정신고 시 누락되어 이를 확정신고 시 신고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정신고 때 영세율 매출한 거죠. 근데 1기 때 못한 거예요. 예정신고 때 못하고 확정신고 때 이때 저 직수출 5천만 원 1기 예정신고 때는 2월 달에 했는데 신고 깜빡하고요. 확정신고 때 할게요. 신고 못했으니까 확정신고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예정신고 때 어떤 걸 누락한 거예요? 영세율? 그래서 기타를 누락한 거죠. 내가 이제 예정신고 때 영세율 기타 5천만 원 한 걸 누락해서 지금 확정신고 때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위에 있는 건 정말 확정신고 때 있었던 걸 확정신고 때 한 거고, 위에서 우리 입력했던 것. 아래에 있는 건 뭐예요? 아래에 있는 두 개는 예정신고 때 못해서 확정신고 때 하는 거잖아요. 구분해서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잘 읽어보셔야 돼. 가끔씩 막 그냥 전부 다 이런 데다 넣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그 예정신고 누락분 의미를 꼭 기억하실게. 예. 그래서 36번에다가 5천만 원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만족하고 가시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가끔씩 오해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영세율 매출, 영세율 사업자 있잖아요. 그쵸?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은 무슨 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영세율 사업자도 과세 사업자니까 부가가치 세무서 의무 다 해야 돼요. 어떤 의무 있어요, 영세율 사업자? 매출액 신고 의무는 있어요, 반드시. 매출액을 5천만 원 언제 신고했었어야 돼요, 지금 사례에서? 예정 신고 때. 맞죠? 근데 확정 신고 때 해버렸잖아요. 맞죠? 그래서 의무 위반이에요. 가산세 때려야 돼요. 맞죠? 이거를 많이 놓치세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니까 영세율은 여러분들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매출액은 제때 신고해줘야 돼요. 그런 의무는 부여해요. 일단 가산세 체크하시고 아직 근데 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영세율 신고 쪽은 아직까지 몰라요. 가산세는 5천만 원인 건 알지만 이거는 나중에 뭐 과소신고인지 이런 것들 확인해 봐야 하는 거니까 지금 무시하시고 일단 가산세 체크만 할게요. 근데 아까 했던 전자는 얘는 뭐 우리가 세율 여러분들 그거 없었잖아요. 뭐 10% 과소신고 이런 것들 없고 그냥 1% 정해져 있으니까 한 거고. 그래서 가산세 좀 이따 입력할게요. 가산세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실제 나오면. 나머지는 그래도 좀 할만한데. 자, 이제는 매입 자료 갑니다. 매입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속 제가 씹으렸던 세금 계산서 받으면 무조건 다 넣기. 그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 아닌 건 공제분만 넣기. 그죠? 그리고 우리가 불공에서 불공은 입력할 게 불공제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드러낼 불공제 입력하는 것. 그렇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거를 꼭 매입 쪽. 그리고 매입 쪽은 반드시 감가상각자산 취득과 아닌 취득 구분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자, 그럼 보죠.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수치 밑줄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치. 한 매입까지 세금계산서 수치한 매입. 일단 보시자마자 단어차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구분에 일반 매입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1기 확정신고 기간 동안 감가상각자산 아닌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감가상각자산 아닌 자산을 내가 2억 5천만 원 주고 샀고요. 세액은 2,500만 원 부담했다라는 뜻이에요. 매입세액을. 자, 그리고 두 번째 칸은 접대성 물품, 딱 봐도 불공제 세금 계산서죠. 그 별도 연금 없으면 접대는 일반 감가상각. 일반이에요, 감가상각자산으로요. 접대를. 일반이죠. 감가상각자산 가지고 접대하는 건 흔치 않죠, 일반적으로. 맞죠? 별도 연금 없으면 접대는 일반이에요. 그래서 접대성 물품을 매입한 게 100만 원. 그죠? 그리고 세액은 10만 원. 일단. 자, 그리고 기계장치 매입은. 이건 감가상각자산이죠? 그 기계장치는 매입세 공제돼야 안 돼요. 별도 연금 되지, 여러분들. 그죠? 되고, 그래서, 요 두 개 있죠, 요 두 개. 제가 이렇게 한 거. 여기 요거. 이 일반 매입하고요. 기계장치 매입 있죠? 별도의 언급 없으면 매입세 공제되는 걸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렇게 접대, 이렇게 언급 없으면. 그래서,
요 일반 매입하고 기계장치 매입은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는 뜻이고, 예. 물론 일반하고 감가상각자산 구분해야 되지만, 촉대는 불공제 세금 계수 받은 거고요. 요렇게. 그래서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별도의 언급 없으면 그냥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걸로 해석해 주시는 게 또 암묵적인 합의예요. 자, 그리고 예정신고 때 세금 계산서 받은 거 받았죠. 잘 받았어. 받았는데 뭐를 깜빡했냐면 수취했으니까 예정신고 때 세금 계산서 잘 받아놨는데 신고를 깜빡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깜빡해가지고 얘를 확정신고 때 신고하면 매입세 공제 가능하거든요. 그럼 얘는 예정신고 누락분에 잡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위에 있는 게 확정신고 때 있었던 일이고 확정신고 기간 때 아래는 예정신고 때 있었던 일이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위 세 가지부터 먼저 입력할게요. 확정신고 때 있었던 일이니까 기간에. 예. 자, 그럼 일단 일반 있죠? 일반? 그럼 일반에다가 10번 있죠? 10번. 10번이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이죠? 그럼 신고서 10번에. 네? 아, 어. 마이너스 100만 원. 그다음에 이쪽. 그다음에 오른쪽. 다 하셨어요? 자, 이어서 해볼게, 그러면. 다시. 그럼 우리가 세금 계산서 이제 매입 쪽은 여기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여기 파란색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금 계산서 수취부는 10번 아니면 11번에 넣습니다. 예정신고 누락분 말고요. 그러면 우리가 10번에 들어갈 거 있잖아요. 금액에. 지금 사례에서 얼마 들어가야 돼, 10번에? 2억. 2억 5,100, 2억 5천. 그렇죠. 2억 5,100이에요. 왜? 세금계산 받았으니까 답할 줄 알았어. 받았으니까. 그래서 세금계산서 확정신고 기간 동안 세금 일반
그쵸? 감가상각 자산 아닌 자산을 매입하면 세금 계산서 받은 건 2억 5,100인 거예요. 그죠? 자고로 여기는 매입 쪽은 컴퓨터 안 걸어줍니다. 영세율 구분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2억 5,100 하고 세액 2,500 10만 원. 세액도 별도로 입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1번에는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감가상각자산 산 거. 그 3,000이죠, 여러분들? 여기 기계장치 매입한 거요. 그죠? 3,000 그리고 300 이렇게. 예. 그래서 일단 세금 계산서 받은 것은 무작정 다 넣는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근데 다만 주의하실게요. 16번 있죠. 16번. 요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제가 어저께도 증명했지만 빼는 불공이 빼는 불공. 그렇죠? 드러낼 불공제 입력하는 거죠. 그냥 불공 입력하는 게 아니라 뺄 불공. 그렇죠? 그럼 뺄 불공이 있어. 지금 10번하고 11번에 입력했던 것 중에서 있죠? 접대. 예, 그럼 뺄 불공을 16번에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16번 클릭해 보세요. 아마 16번 클릭해도 오른쪽에 명세서가 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6번 여기 오른쪽 한시 방향 있잖아요. 한시 방향에 50번부터 52번이 불공제도 상세 내역이다라는 뜻이에요. 해석하면. 근데 자고로 우리 시험에는 50번만 내요. 50번만. 왜 50번만 내냐면 50번은 전액 불공이에요. 전액 불공제 세금 계산서 뺄 거. 그렇죠? 51번은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일부 불공제 있잖아요. 공통 매입 그쪽. 시험에 안 나와요. 여기는. 52번은 떼어먹은 놈 불공제 당해야 되니까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빼야 될 불공, 제대로 외우셔야 돼. 빼야 될 불공. 그럼 우리가 드러낼 불공은 접대 목적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금액은 접대가 아까 100만 원이었죠? 100만 원. 세액은 10만 원. 이렇게 50번에 입력해야 16번에 반영이 돼요. 이렇게 오른쪽에 명세서가 있는 것들은요. 되셨죠? 이렇게 해야 여기 16번에 알아서 반영이 쭉 되죠. 여러분 이렇게. 그죠?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점 갈게요. 매입자리 두 번째 점. 예정신고 누락분 아니구나. 자, 거기 세금 계산 수취한 거에 네 번째 칸 있잖아요. 그쵸? 예정신고 누락분. 어디다 입력해요? 일단 번호 보시면. 12번이죠. 12번. 그죠?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 맞죠? 이걸 확정신고 때 매입을 반영하고 할 때는 12번입니다. 그럼 12번을 클릭하시면, 일단 12번도 마찬가지. 입력이 안 되면 오른쪽에 명세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12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 그쵸?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예정신고 때 뭐를 누락한 거? 어떤 매입을? 세금 계산서 수취한 매입을 누락한 거잖아요. 몇 번에다가? 그렇죠. 38번에다가. 그렇지. 그래서 38번에다가 300만 원 힘들었어요. 330만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9번은 입력 한번 해보실래요? 39번? 39번은 입력이 안 돼요. 그쵸? 그럼 어디다 입력해야 될까요? 이 아래다. 39번에도 명세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혹시라도 예정신고 때 세금 계산서가 아닌 공제되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걸 누락해서 확정신고 때 하고자 하면 39번 입력해야 되는데, 입력이 안 되니까 여기서 입력하시면 위로 올라옵니다요. 됐죠? 참고하시고. 자, 이제 다시 매입 쪽에 두 번째 점 갑니다. 좀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죄송해요. 정말 이렇게 많이 내진 않아요. 자, 두 번째 점 볼게요. 자, 신용카드 사용의 윗줄입니다. 그럼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신용카드 사용이면 그 밖에 공제잖아요. 공제. 그래서 얘는 공제만 입력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공제만 입력.
이제 부속 서류는 아니 그래서 신고서는 자의적 해석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시는 문구를. 자, 그럼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신용카드도 매입이니까 얘도 감가상각자산하고 아닌 거 구분해야 돼요. 일반하고. 자, 그래서 보니까 자, 확정신고 기간 때 우리가 감가상각자산 아닌 자산 매입한 거 있죠? 그게 일단 2,500만 원과 매입세 부담한 게 25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도의 언급 없으면 매입세 공제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공제고. 그 다음에 사업무과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 불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신용카드를 확정신고 기간 동안 내가 매입한 게 200이고 세액이 20만 원 부담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비품은 어떤 자산이에요? 감가상각자산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매입 쪽은 그 감가도 구분하시고, 또 별도 우리 어차피 비품은 유형자산이니까 업무에 쓸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되는 감가상각자산 있잖아요. 이거 1기 확정신고 기간 동안 500만 원 주고 샀고 50만 원 매입세 부담했고 공제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신용카드 이쪽은 그럼 신고서 일단 몇 번에? 일단 14번 좋죠. 왜냐면 여기 그 밖에가 그 밖에가 세금 계산서 아니다라는 뜻이었어요. 매입 쪽은. 그리고 세금 계산서가 아닌데 공제되는 매입세. 그러니까 리얼 공제만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번. 마찬가지지만 14번도 입력이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5시 방향에 명세서가 있어. 오른쪽 5시 방향. 그렇죠. 구분해서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몇 번 입력하면 될까요? 그렇죠. 41, 42. 우리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우리가 그 갑을 있잖아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 갑을. 그쪽 들어갈 놈들이에요. 일반 매입에 얼마? 그렇죠. 2,500만 원만. 2,700 안 돼요. 맞죠? 여긴 공제만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2,500만 원 일반 매입에. 세액은 매입세 공제되는 게 250밖에 안 되잖아요, 일반은. 그 다음에 고정 매입이 감가상각자산 매입입니다요. 그럼 42번은 500만 원과 50만 원이 돼야 되겠죠? 됐어요?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는 할만한데 그럼 질문입니다. 업무무관 있었잖아요. 맞죠? 우리 신용카드 결제한 것 중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놈이 있었어요. 이거. 16번에 입력해야 하네요. 불공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 여기 16번. 신고서 16번에. 여기. 안 합니다, 결론은. 제가 그래서 뺄 불공 입력하는 거, 뺄 불공, 드러낼 불공. 근데 핵심은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귀를 조금 여시고, 위에 있는 세금 계산서는 불공제도 입력을 해요. 맞죠? 하니까 뺄 불공이 있어요. 그래서 입력한 겁니다. 지금 입력했던 신용카드 쪽은 제가 불공제 입력 안 했잖아요. 그럼 뺄 불공이 없어요. 여기다가 여러분 입력하시면 빼져버려요. 그럼 공제에서 빼져버리면 이상한 공제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뺄 불공이라 외우셔야 제발. 맞죠? 그래서 신용카드 쪽은 공제만 입력하니 뺄 불공이 없어요. 맞죠? 근데 입력을 불공이 하는 순간 갑자기 공제에서 빼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이상한 공제액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번을 제대로 외우셔야 돼요. 뺄 불공, 드러낼 불공제 입력하는 곳, 드러낼.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세 번째 점 볼게요. 자, 요건 딱 한 번 냈습니다. 한 번. 높아심에 넣어놨어요. 자, 뭐냐면, 전자계산서 수취했대요.
전자계산고수채? 계산서 갑자기 뜬 건 면세네. 자, 밑줄 좀. 계산서 밑줄 치고, 계산서 수치. 그리고. 자, 근데, 밑줄. 원재료 매입액 208만원. 이것만 보면 매입 세액이 없잖아요. 여기까지 보면 계산서니까 면세로 산 거기 때문에. 자, 근데 밑줄 어저께 했던 거예요, 밑줄.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액이래요. 우리 어저께 의제 매입세 공제가 면세 농산물 그쪽이었잖아요. 매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208만 원에. 대상액이면 밑줄. 중소 제조기업으로 가정한다. 그럼 몇 분의 몇? 그렇죠. 104분의 4.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 해가지고 매입액은, 그러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액은 208만 원이고, 여기에 104분의 4 곱한 게 의제 매입세 공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그죠? 계산해서 집어넣어봐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그래도 계산서니까 세금 계산서 아니죠? 세금 계산서 아닌데 매입세 공제 해주잖아요. 그래서 얘도 14번 쪽이에요,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세금 계산선 아니지만 공제가 되는 매입세 14번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방금 입력했던 거 여기 있잖아요. 14번 클릭하시면 여기 있죠, 여러분들.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의제 매입세 공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얘도 세금 계산서가 안 받았지만 매입세 공제 해주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 의제 매입세 여기 그러면 여기는 금액이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액 입력하면 되겠죠. 그대로 208만 원. 그죠? 여기다 10% 곱해요? 큰일 난다. 104분의 4. 알죠? 그거를 여러분이 계산기 두드리셔야 돼요. 208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03 되겠죠? 그럼 8만 원 나와요, 8만 원? 네, 8만 원 나와요, 8만 원. 그래서 여기 세액에다가는 공제가 되는 게 8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입력하라라는 거예요. 딱 한 번 냈습니다, 한 번. 그렇죠? 높아시면 낸 거지. 잘 내는 편은 아니에요, 지금 입력했던 건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 매입액은 208만 원이고, 그렇죠? 세액 공제는 104분의 4니까 8만 원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자료 갑니다. 기타 자료. 자, 보니까 첫 번째 점에 예정신고 때 환급 못 받은 게 있대. 우리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때 환급 안 해준다라고 조기환급이 아니면. 맞죠? 그럼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매출도 아니고 매입도 아니잖아요. 매출도 아니고 매입도 아니면 그냥 아래쪽이에요. 이쪽이겠죠, 이쪽이 됩니다. 이쪽. 그죠? 몇 번에 좀 보이세요? 예정신고 미환급. 그렇죠. 21번 보이세요? 여기 예정신고 때 미환급 된 세액 21번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에다가 80만 원. 잡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입니다. 자, 당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 밑줄, 전자신고 밑줄. 시험에는 홈택스도 낼 수 있고 전자신고라고 낼 수도 있어요. 같은 말. 혹시 그 얼마 깎아준다고 전자신고하면? 5,000원? 만원 외워주셔야 돼, 만원. 그래서 우리가 전자신고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해서 만원을 깎아줘요. 그럼 얘는 여러분들이 이쪽 아무데나 가산세 빼고 이쪽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이쪽 있잖아요, 이쪽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가산세 빼고요. 클릭하시면 여기 오른쪽에 명세서가 떠요.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이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세액공제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우리 전자신고만 내니까 만원 입력하시면 돼요.
그죠? 이거는 보시자마자 바로 입력하러 가셔야지 나중에 입력하겠다라고 해서 잊어버리신 분들 꽤 봤어요. 그러니까 미리 보시면 바로 입력하러 가세요. 알죠? 진짜로. 가끔씩 미리 입력 안 해가 나중에 까먹는 분들 계세요. 실제로 이거 10,000원. 아니 대놓고 문제에다가 출제할 때 있거든요. 아니 문제 위쪽에다가 여기다가 문제 이렇게 여기다 전자신고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나중에 해야지 했다가 안 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봤다 하면 그냥 10,000원 빨리 입력하고 가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이런 것 때문에 1점 깎이면 막 승질 막 팍팍팍 나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점 별표입니다. 자, 일단 밑줄. 부당 과소, 전부 다 밑줄이에요. 부당 과소 신고는 아니며, 일기 예정 신고 납부 기한은 2024년 4월 25일이고, 확정 신고 납부일은 2024년 7월 23일이다. 밑줄 치시고. 아, 이거 안 했죠? 생각해보니까 안 했네, 이거. 일단 설명 좀 드릴게요. 죄송해요. 이거 맞다 깜빡했다. 자, 뭐냐? 같이 할게요, 여기. 제가 이거 안 한 걸로 기억이 나요, 안 한 걸로. 여기. 보세요. 머리 아프시면 좀 참아주시고, 여러분들 쉬는 시간 좀 드릴게요.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자, 여기 신고불성실 가산세. 여기는 좀 외울 게 좀 있어요. 이거 반드시 세율 가산세율을 안 외우시면 안 됩니다. 교재, 없기 때문에. 신고세 없어요, 유리. 예. 자,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그랬을 때, 우리가 가산세라는 건 의무 위반이라고 했죠. 의무라는 건 나쁜 놈, 불쌍한 놈. 나쁜 놈이라 의무니까, 의무.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때리는 게 아니라, 맞죠? 잘못했다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때리는 게 아니라, 의무를 위반하는 거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안타까운 애는 안 때려요. 그렇죠. 혹시라도 환급 받을 게 있는데 신청 못 했어요. 야, 나쁜 새끼 환급 신청 안 했을지? 가서 내. 두들 패고 싶죠, 그냥. 가가지고. 야, 환급, 그건 권리를 행사 못한 거지. 의무를, 위배한 게 아니라. 맞죠? 환급 받을 권리자, 환급 받을 의무는 없어. 환급 받을 의무 이상하잖아, 여러분들. 예. 그래서 뭐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과다 신고는 가산 대상 아니에요. 맞죠? 내세금이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신고했어요. 그럼 세무서가 어떻게 보겠어요? 불쌍하게 보겠지. 야, 너 세금을 더 내고 싶다고? 야, 아름답다. 이렇게, 그죠? 많이 안타까워. 그죠? 그래서 안타까운 놈은 안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쁜 놈은 나쁜 놈만. 그래서 무신고, 아예 신고 안 한 놈. 100만 원 신고해야 되는데 아예 안 한 놈. 요거는 세무 1급용입니다. 세무 2급에서 요것만 해, 과소신고. 알죠? 적게 신고한 것도 나쁜 놈이죠. 100만 원 신고해야 되는데 60만 원만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과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때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네가 의도한 바가 있다. 네가 이제 적게 신고한 게 탈세하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부정행위고요. 부정.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부정행위가 뭔지 보시면 나중에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시면 나쁜 놈 시켰지. 쌍욕이 나오는 그런 애들이에요. 나쁜 애 딱 보면 썩을로 계속 쌍욕이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은 그렇게 안 주고 그냥 부정이 아니다라고 하면 일반입니다. 알죠? 또는 그냥 일반 과소신고다라고 줘요. 알죠? 그러면 외우셔야 됩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세액 기준의 10%예요. 왜냐면 여긴 최종적인 신고니까 신고할 세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과소신고한 세액의 10%를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할만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석 있잖아요, 주석. 감면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일찍 신고 좀 해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네가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늦었니? 일단 그럼 가서 때릴게. 다만, 조금이라도, 빨리 7월 27일 날 했니? 그러면 너는 그래도 이틀밖에 안 늦었잖아. 그럼 깎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에요. 여러분들 외우실 건 동그라미 2번만 외우시면 돼요. 세무 2급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우리가 과소신고한 걸 적정하게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적정하게 신고하면은 가산세를 깎아줘요. 깎아주는데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실 게 어떤 가산세만 깎아주냐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얘만 깎아줘요. 이름에 신고 불성실, 신고를 좀 늦게 했더라도 그래도 빨리 했죠. 조금이라도 신고를 빨리 하려고 늦었지만 네가 빨리 택시 타고 오려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야 너의 노력을 가상하게 여겨주겠다. 깎아줄게. 근데 그 깎아주는 건 신고 쪽만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것만 딱 2개예요. 아까 했던 영세율 신고 불성실. 아까 영세율도 신고는 제때 하라면서요. 걔랑 지금 하는 최종적인 신고하는 거. 그래서 외우시면 돼요. 75% 감면을 외워. 75% 감면. 75%만 외우시면 안 돼요. 왜 75%만 외우시면 안 돼요? 깎아주는 게 75%예요. 그렇죠? 우리는 깎아주는 거 입력하는 게 아니라 가산세를 입력하는 가산세. 그럼 네가 내일 만약에 원래 가산세가 10만 원이야. 그럼 10만 원에 75% 깎아주는 거니까 2만 5천 원만 내라는 얘기예요. 우린 2만 5천 원 입력하는 거 7만 5천 원 입력하는 게 아니라고. 알죠? 요거. 꼭 좀 외워주세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좀만 참아봐요. 좀만 참아. 죄송해요. 시간 너무 오버됐다. 됐죠? 요것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아까 그 유인물.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4번째 점 있었잖아요. 4번째 점. 4번째 점은 뭐냐면 우리가 확정신고 때 해야 될 걸 확정신고 때 한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확정신고 다 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그 매출 쪽에 맨 아래 2개 있었죠. 그렇죠? 매출 쪽에 맨 2개. 뭐냐면 이 맨 2개는 예정신고 때 해야 될 걸 신고 못 해가지고 확정신고 때 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게 가산세 대상이고, 일단 요거, 그 다음에 또 예정신고 때 신고 못해서 확정신고 따는 게 매입 쪽에서 요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 있죠. 요거 3가지. 맞죠? 요 3가지입니다, 일단. 잘 보셔야 될 게, 여러분들, 여기에요. 7번. 여기 7번 쪽 가보실래요? 예정신고 누락분? 여기. 가보시면, 우리 이제 오른쪽 예정신고 때 누락, 요거 해석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좀 힘드시게 보세요. 여기에 있는, 제가 지금 빨간색 친 50만원 있죠? 요게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출세액입니다. 예정신고 때 요 매출세액만큼을 누락한 거예요. 맞죠? 그리고 제가 파란색 친 거. 요 30만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 공제액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제가 지금 빨간색하고 파란색 친 거 있죠? 요게 예정신고 때 누락한 납부세액일 수도 있고 예정신고 때 누락한 환급세액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예정신고 때 환급세액을 누락했으면 안타까운 놈 아니면 나쁜 놈? 안타까운 놈 환급 못 받은 거 예정신고 때 그럼 늦게 돌려받는 거니까 불쌍한 놈이니까 안 때려요?
그렇죠. 근데 예정신고 때 납부할 놈이었는데 누락했으면 썩을 놈인가 그건. 그럼 여러분 이걸 보시고 썩을 놈인지 불쌍한 놈인지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썩을 놈, 불쌍한 놈. 썩을 놈이에요. 왜냐하면 예정신고 때 매출세액 50만 원 누락했고 예정신고 때 매입세 공제가 누락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구하는 거 좀 어떻게 돼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를 뺐더니 플러스면 납부세액이고 마이너스 환급세액이잖아요. 맞죠? 그럼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 빼면 되잖아, 빼기. 맞죠? 그래서 예정신고 때 매출세액 50만 원 누락했고 예정신고 때 매입세 공제 30 누락한 거예요. 맞죠? 그럼 납부세액이 얼마 나와요? 20만 원 나와요. 맞죠? 그럼 20만 원의 세금을 예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을 누락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냥 좀 어려우니까 외우세요. 이렇게 이쪽 있죠? 요 7번에서 12번이 돼요. 요거. 여기에서 37번의 세액은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출세액이고 그 다음에 12번에 40번 요 30만 원 있죠? 40번의 세액. 요건 매입세 공제액이에요. 예정신고 때 누락한. 그래서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뺐을 때 플러스가 나오면 요거는 우리가 예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을 누락한 거고 그럼 가산세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뺐더니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럼 예정신고 때 돌려받을 세금을 누락한 거니까 이건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으면 바로 암기 들어가셔야 돼요. 어려워. 이게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다른 가산세는 이런 거 없는데 이런 거 판단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바로 입력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20만 원만큼 예정신고 때 과소신고했고 그럼 20만 원만큼 납부했어 안 했어? 예정신고 때 안 했으니까 20만 원만큼 납부를 늦게 한 가산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20만 원만큼 예정신고 때 과소신고했고 그다음 납부도 뒤늦게 했죠. 20만 원만큼 4월 25일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7월 23일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세요? 좀만 버텨봐요. 죄송해요. 아직 저 미안해요, 여러분들. 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안 돼. 자, 그럼 가산세는 아까 26번에서 한다라고 했지? 26번? 이렇게 자, 이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시면 하셨어요? 26번 여기 가산세 입력하러 가야죠. 그럼 여기 신고불성실 보이시죠? 신고불성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과소신고라고 했으니까 이 과소 이쪽이 가야 돼. 이쪽. 그리고 아까 부당이 아니다라고 했죠? 일반, 여기 가야 돼요. 여기가 우리가 과소신고한 세액. 예정신고 때 과소신고한 세액 20만 원이었잖아요. 오카이? 네, 그럼 여기다가 20만 원을 여러분이 넣으시는 거예요.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 20만 원을 우리가, 과소신고했다. 엔터 누르면 아시겠지만, 없어요, 세율이. 그렇죠. 좋은 말 할 때 10% 외우시길. 그래서 20만 원에 10% 여기 세액 기준이지. 왜냐면 신고 납부한 그쪽이니까. 그래서 20만 원에 10%면 2만 원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2만 원 하고 끝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여기가 짜증나냐면 신고불성시 들어가는 가산세잖아요. 맞죠? 그럼 너는 조금이라도 빨리 신고해주면 깎아줄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따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하는 거예요. 이내는 맞죠? 이내도 들어와요. 이쪽 사이. 그래서 75% 깎아주겠다. 2만 원에 75% 깎아줄게. 그래서 요거에 깎아줄게. 75%. 그럼 75% 곱해요? 알지? 25% 곱해야 가산세, 내일 가산세니까. 그럼 얘가 5천 원? 5천 원이 된다라는 거, 5천 원. 그래서 여기가 좀 어려워요. 이건 또 고쳐야 되니까. 알죠? 이렇게. 그래서 꼭 이렇게 신고불성시 들어가는 이 두 명 있죠. 두 개. 이 두 가지는 꼭 외우셔야 돼요. 감면에. 영세율 매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질문. 요 20만 원 실제로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했었어야 됐어요? 언제까지? 그래서 4월 20일. 예정신고 누락 보니까 원래 예정신고 때 20만 원만큼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었어야 되잖아요. 납부를 언제 했대요? 그래서 7월 마지막 점에 23일 날 했다라고 있죠. 그러면 납부도 여기 뒤늦게 한 거죠. 납부치. 20만 원의 세금을 신고도 적게 신고했고. 맞죠? 납부도 뒤늦게 한 거니까 요 20만 원만큼 납부 지연이 되는 거예요. 얘는 걱정하지 마세요. 컴퓨터 알아서 해줌. 그렇죠? 20만 원 한번 쳐보세요. 납부 지연에다 20만 원.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그럼 컴퓨터가 납부 지연 일수 계산을 띄워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 제가 해석 안 해도 됐죠. 20만 원만큼의 세금은 언제까지 납부했었어야 돼요? 납부 기한. 그렇죠. 4월 25일까지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2024년 04월 25일까지 했었어야 됐다. 근데 실제로 언제 뒤늦게 납부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맨 아래에 7월 23일 날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024년 7월 23일. 이렇게 하면 미납일수 지가 알아서 해줘요. 이게 이자라고 생각해요. 이자. 확인 누르시면 지가 알아서 가산세를 구합니다. 네, 구하죠, 여러분들? 그쵸? 이건 감면 없어요. 신고불성실 아니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정말 마지막 하나 남아서 하나? 마지막. 아까 뭐가 있었냐면, 맨 위에. 그쵸? 맨 위에. 그 매출 자료의 마지막 점. 직수출 있잖아요. 직수출 5천만 원 언제 했어요? 예정신고 때 했잖아요. 그럼 예정신고 때 했죠. 직수출이고. 5천만 원. 그죠? 그러면 이거는 예정신고 때 영세율 매출 5천만 원 있어요라고 신고했어서 됐잖아요. 맞죠? 근데 언제 했어? 확정신고 때 했으니까 이것도 의무 위반이에요. 의무 위반. 그래서 이 5천만 원도 가서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예정신고 때 5천만 원 신고해야 된다. 확정신고 때 해버렸으니까. 그죠? 그럼 이 5천만 원은 어디로 가냐면, 그죠? 여기 74번.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자고로 영세율은 세액 기준으로 가산세를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 기준이에요, 얘는. 당연하죠, 여러분들. 여기다 5천만 원 넣습니다요. 근데 보시면 얘는 알아서 세율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0.5%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름에 신고불성시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도 75% 깎아줄게. 그러니까 다시 요 그렇죠. 25만 원 25%. 했죠. 그래서 꼭 신고불성시 감면 좀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물론 가산세가 제일 안 나오는 게 베스트긴 해요. 하면 여기가 62,500원 나오네요. 그렇죠. 원래 25만 원에 가산세 내야 되는데 75%는 깎아줄게. 그렇죠. 그래서 62,500원만 내라.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신고불성실 붙은 가산세는 꼭 잘 외워주세요. 자.